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지만 이재명 지사는 후보 아닌 후보, 곧 교체될 후보,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하한다는 덕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복이란 단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원팀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장동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 때문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내부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의 정무, 민정 라인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수상하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낙연 캠프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물들, 특히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까지 그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서 오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사람은 광주 KBS 주최로 TV 토론을 합니다. 첫 번째 본경선 TV 토론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조선일보에 따르면 순위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순이라고 하지만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에 맞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해서 정말 폭풍 SNS를 하면서 지금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이 주관적인 어떤 원색적인 비판을 한다면 원희룡은 팩트에 기반한 아주 감동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을 대장동 도적대의 수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4등으로 시작했지만 드라마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원희룡의 최종 본선 성적은 4등은 아닐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만큼 기세가 무섭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받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른바 탈당파로 이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30의 바람을 업으면 홍준표 후보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그전과 같은 것은 감정 섞인 싸움이 아니라 정책으로 내가 우위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희룡의 존재감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로 원희룡이 강한 이미지를 주면서 지금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등에 처음 될 때만 해도 4등도 사실은 의외다, 기적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을 향한 홍준표, 유승민의 감정 섞인 비판, 그리고 윤석열의 대응,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희룡의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속다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원희룡의 지금 행동은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 방금 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한 달 전에 터졌거나 결선 투표가 몇 주 뒤에 있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여당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김현정의 질문에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본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후보,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재명이 격침되면 자연스럽게 후보 교체가 될 겁니다. 그걸 이재명을 쓰러뜨리는 것을 원희룡이 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때도둑의 수괴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지사가 약자 편이라는 유능하다는 인식을 철저하게 부수겠다. 이재명에 대한 미친 공격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의 도덕성, 자질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원희룡은 이 일반인에게는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을 방정식처럼 풀어낸 화천대유 특강을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리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대장동 의혹의 중요 요소는 5가지다. 그리고 5가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후 한 매체와의 대장동 관련 대담도 화제를 모으며 이 두 영상의 조회수는 11일 오후 110만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원희룡입니까? 대단합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 페이스북에는 최근 20일 동안 이재명을 겨냥해 올린 글이 26개 이릅니다. 대장동 의혹이 여야 공방전으로 본격화된 지난달 22후 이틀만 빼고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지사라는 취지의 저격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바로 이게 4등으로 원희룡을 밀어붙인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지사를 향한 공격력은 원희룡이 각축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4등 다툼에서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배경으로 꼽힌다고 언론들은 분석합니다. 자, 원희룡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몇몇 후보가 내부 싸움에 몰두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이재명과 싸웠다. 중요한 겁니다. 무슨 왕자가 어떻게 보면 계속 유승민과 홍준표가 윤석열을 흔들 때 원희룡은 이재명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은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원희룡뿐이다. 이재명과 붙는 순간 선과 악의 싸움이다. 자, 이재명은 부패 청소부 원희룡이 잡겠다. 저를 대선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원희룡의 상승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같이 비판을 해도 좀 품격이 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도 오늘 김만배를 소환 조사하면서 분위기가 이재명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역시 얼마 전 열린민주당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느낌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열흘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